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뉴질랜드에 있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관련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라고 얘기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임시비자로서 워크비자인데 지금 현재 가능한 워크비자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거 하나뿐이죠. 네, 다음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뉴질랜드인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성의 고용주 승인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구인 광고를 통해서 뉴질랜드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 현지인을 뽑지 못했을 때 이제 이 구인 광고를 가지고서 외국인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성의 잡체크라는 비자를 신청해서 고용주가 외국인을 뽑을 수 있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승인이 되면은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서 해외에 있는 적절한 외국인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주방장 자리가 비어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그 주방장을 뽑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구인 광고를 하겠죠. 그리고 그 구인 광고를 통해서 뉴질랜드 현지인을 먼저 뽑으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셰프로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고용주는 그 구인 광고를 통해서 뉴질랜드 이민성 승인하에 외국인을 갖다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전체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이렇게 현지인 고용을 실패하는 고용주가 어떤 적합한 외국인을 찾았을 때 이민성에서 발급한 토큰을 통해서 워크비자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이민성의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의 진행 절차입니다. 다음 도표는 이민성에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도식화해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요. 여러분은 앞에 있는 이 과정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고용주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토큰을 받은 고용주가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준비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고용계약서, 잡디스크립션 여기에 서명을 하셔서 고용주에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에게 받은 잡체크 넘버, 이거 잡토큰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찰 신원조에서 최근 6개월 미만의 것이어야 됩니다. 제너럴 메디컬과 엑스레이 메디컬, 그리고 내가 받은 고용계약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력 혹은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이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워크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술 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는 시급이 29.66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잡오퍼가 컨스트럭션이나 인프라스트럭션에서 온 거면 26불 69센트 이상, 밋 프로세스 정육점 관련된 일이죠. 이건 25불 51센트 이상, 시푸드 관련된 것은 25.51센트 이상, 시즈널 스노우나 어드벤처 투어리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26불 69센트 이상, 케어워크는 26불 16센트 이상, 버스 드라이버는 28불 이상, 투어리즘 앤 허스피틀리티에 일하는 사람들은 28불 18센트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네, 이렇게 정신없이 복잡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시급 기준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각각의 업종이라던가 일하는 섹터가 다를 때 그 모든 분야에서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뉴질랜드 정부에 우리들은 이 정도 시급이 적절하다, 우리는 이 정도 시급이 적절하다 로비를 하고 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진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2022년 7월에 시작된 이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가 정말 누더기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변형과 너무 많은 조건들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뀐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의 기준 시급을 갖다 거의 대부분 다 미디언 웨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용주 워크비자는 29불 66센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디언 웨이지는 31불 61센트입니다. 이 시급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뉴질랜드 현지인들은 사실상 미니멈 웨이지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 마켓 레이트를 받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워크비자가 승인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전체 노동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스카이시티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은 영주권자입니다. 본인은 지금 28불 조금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1불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워크비자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워크비자가 승인되는데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현지인들,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시급이 지금 마켓 레이트로 묶여있는 거에 비해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은 급여를 주게 되는 이런 마켓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현지 사람들도 내가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보다 덜 받아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이런 혼돈 속에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작년 12월 달에 다시 발표한 것이 다시 마켓 레이트로 돌아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에서 기준 시급이 마켓 레이트라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거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마켓 레이트는 아니고 아직까지 미디언 웨이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민성에서 정식으로 발표해가지고 마켓 레이트로 돌아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켓 레이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가 보통 대부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 시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마켓 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미니멈 웨이지 주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시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켓 레이트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이 통용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기준급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미디언 웨이지는 여전히 미디언 웨이지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디언 웨이지가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하면 2024년 12월 11일 날 이민성에서 의미 있는 통계자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5개월 동안 13만 4,268명이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승인받았고요. 2024년 1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8만 3,112명이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4,268명 빼기 8만 3,112명을 하면은 5만 3,555명이 됩니다. 즉 이 숫자가 지금 고용주 인증을 워크비자를 받고 나서 나중에 어디론가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자료에 보시면은 27,836개의 회사가 고용주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회사당 4명 정도의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갖다 발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굉장히 많은 수를 발급하기도 하고 작은 규모의 회사는 1명, 2명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4명 정도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회사를 통해서 워크비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고용주 워크비자를 받은 전체 통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통해서 현재까지 2년 5개월 동안 2022년, 2023년에는 7만 1,325명, 그래서 승인율은 97%였고요. 그 다음 연도는 5만 명 정도가 워크비자를 승인받았고 승인율은 91%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2025년 통계에서는 승인이 14,388명, 기각이 3,114명으로 82.21%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네, 승인율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5개월 동안의 전체 평균 승인율은 93.29%가 됩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만의 통계를 다시 살펴보면요. 2022년, 23년에는 222명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승인율이 96.10%고요. 그 다음 연도는 97.49%로 조금 올라가죠. 그러다 최근 승인율인 2024년, 2025년은 129명이 승인을 받고 승인율은 95.56%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의 승인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2년 5개월 동안의 승인율은 95.56%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AWV 워크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가장 유의미한 통계죠. 이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Green List Work to Residence, Straight to Residence, 그 다음에 Skilled Residence,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가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주권들에 해당합니다. 다음 그래프가 좀 전에 얘기했던 4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입니다. 연도별 통계 자료고요. 그리고 다음은 월별 통계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시작될 때는 영주권 받는 숫자가 적다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근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2년, 23년에는 1,908명이 영주권을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승인율은 98%였고요. 2023년, 24년에는 6,972명이 영주권을 승인받고 승인율은 95.21%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5년에는 4,731명이 영주권 승인을 받고 357명이 기각이 돼서 승인율은 92.95%입니다. 그래서 2년 5개월 동안의 전체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3,611명, 기각된 사람은 747명으로 전체 영주권 승인율은 94.80%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 12월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은 13만 4,268명이 고용지 인증 워크비자를 승인받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8만 3,112명으로 이 중에서 13,611명이 고용지 인증 워크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은 것이죠. 아래의 네 가지 카테고리였고요. 그러면은 14만 4천명 빼기 8만 3천명 빼기 13,000명을 빼면 39,944명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53,550명 중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3,611명이고 사라진 숫자는 39,944명이죠.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53,550명 중에서 영주권 승인율은 25.41%라는 것입니다. 즉 워크비자를 받고 2년 5개월 동안에 4명 중에 1명은 영주권을 받았지만 4명 중에 3명은 뉴질랜드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3,611명 중에서 기술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999명이었고 승인율은 84.59%입니다. 즉 나머지 3개의 카테고리는 영주권 승인율이 비교적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기술 이민은 승인율이 84.59%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이 기술 이민에 대한 통계 자료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통계 자료가 나타나는 바는 2년 5개월 동안에 13만 4천 명이 워크비자를 승인받았고 그 중에서 13,000명이 영주권을 받고 대략 4만 명은 뉴질랜드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8만 3천 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과연 고용지 인증 워크비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네, 2025년에는 이민성에서 이제 마켓 레이트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주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디언 웨이지, 현재로서는 31불 61센트죠. 이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주 신청자의 연봉이 55,844불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동반 가족의 워크비자와 학생비자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말로 괜찮은 직장 구직이 필수가 됩니다. 괜찮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라 시급이 좋으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 고용주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무조건 현지인 직장, 키위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아니죠. 괜찮은 직장을 이야기할 때는 직장의 연봉이 괜찮아야 되고요. 일하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요. 주말 근무가 없고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달이라고 많은 건 아니잖아요. 괜찮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런 다의적인 의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그 회사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왜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인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영어 능력과 기술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스킬 레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너무 원론적이지만 가장 원론이 핵심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채널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주권이 승인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전 정말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